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김제시 의회의 한 의원이 이번에는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이 도내 지역위원장의 입김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많게는 30명에 이르는 지방의원을 제명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집단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준공된 지 7달밖에 되지 않은 옹벽이 무너져 내려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발주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여 비판을 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불륜의 막말까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했던 김제시 의회의 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시의원의 수의계약 불법 개입 건이 불거졌는데요. 특정 업체에 일감이 돌아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먼저 허현호 기자입니다. 김제 황산면의 한 농경지에 설치된 농배수로입니다. 김제시 예산 3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시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는 읍면동장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개입을 하더라고 가끔가다가. 실제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이 의원이 추천했다는 해당 업체와 1,700만 원 상당의 도급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별다른 업체 선정 기준도 없이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수의 계약을 맺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시의원이 민원 전달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아예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민원이 많이 받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10개 중에 시의원님이 급하다고 한 거는 한두 개 들 수도 있고 공사 어디 해주라고 선정할 수. 해당 시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민원을 처리해 준 것은 맞지만 특정 업체를 추천한 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황산면은 제가 민원 한 건 해결을 해드리는 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직접 시청에 문의해보시면 될 겁니다. 경찰은 해당 시의원에 대한 내사의 착수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막말 소동의 부정청탁 의혹까지 연이은 김제시 의원들의 일탈에 유권자들의 실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김제시 의원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 예산은 이른바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면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소화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사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방의원의 입김이 작용하는 수의계약 형태라 부패 고리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김제시 내부 문서입니다. 지난해 진행된 지역개발 사업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을 보니 몇몇 사업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의 이름이 꼬리표처럼 적혀 있습니다. 농로 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등 지역개발 사업 가운데 각 의원의 몫으로 올라온 예산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의원 몫의 사업은 지난해에만 1억 8천만 원가량. 다른 의원들도 해마다 비슷한 금액의 사업을 관행이라며 배정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원들별로 금액이 기본적으로 의원당 1억이나 2억이나 이렇게 정해져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는 경우가 한 70~8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원 몫의 예산인 이른바 재량사업비는 지난 2017년 도내에서 관련 비리로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각 시군별로 폐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사건 한번 터진 적 있었잖아요. 네, 그 뒤로 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거는 그냥 제 읍면동에서 결정하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실상은 의원 몫의 예산이 소관 부서별 사업으로 나뉘어 관리되거나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체장이 의원님들을 좀 부드럽게 하려면 좀 금액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고 기본적으로 있어요. 말을 잘하네요. 대위로 의원들끼리. 셀프 심사에 사후 검증도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의원님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의원들도 서로 간에 그 예산은 전혀 이제 통상적으로 서로가 안 되고 그건 그냥 불문율 같은 예산이죠.
더구나 대상 사업 대부분이 2천만 원 미만의 수의 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의원들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라고 집행부를 압박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도 끊이질 않습니다. 어떤 지역 세력과 연결된다든지 또는 계약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비리랑 연결되면서 더더욱 예산의 쓰임이라고 하는 게 이 공공성을 벗어난 사적 이익의 영역으로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재량 사업비는 도의원의 경우 4억 5천만 원, 기초의원은 시군별로 편차가 있지만 1억에서 2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한 해에만 어림잡아 4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이른바 의원님의 몫으로 견제장치도 없이 쓰여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청소 대행업체에게 전주시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전주시는 청소업체 토우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공익상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토우는 현재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방문 판매업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방문 판매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사업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방역수칙 준수와 1일 점검사항 작성 등의 점검을 추진합니다. 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지금까지 방역수칙 미준수 등 9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됐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지방의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내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완주군 의회에서는 의장으로 선출된 소속 의원을 제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현역 의원들인 지역위원장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방자치 훼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김재천 완주군 의회 신임 의장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는 결국 제명이었습니다. 정당이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데 강제로 쫓아낼 만큼의 잘못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 내정으로 당내 교통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무소속과 연대해 자신이 의장직에 오른 것이 해당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당의 지침을 위반하고 무소속 의원들과 야합해서 당원들 간의 신뢰 또는 그 단합을 제하는 해당 행위가 있었다. 김제시 의회 상황은 좀 더 복잡합니다. 당초 민주당이 내정한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알려진 인물은 김봉남, 김영자 의원. 하지만 둘 다 국회의원 선거 직전 민주당에 복당한 인물들인데 총선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듯이 나란히 내정된 것에 반감이 거셌습니다. 지난 총선 며칠 남겨두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친성당원도 6개월 이상 휴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이 있는데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의장, 부의장 다 거머쥐냐. 결국 민주당은 시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소속 의원들을 선거 직전까지 집안 단속하고 나섰지만 결과는 2명이 이탈하면서 무소속 당선. 민주당은 곧바로 이탈표를 색출해 제명하겠다며 벼렀지만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 결과가 어떻게 노출됐느냐는 논란이 일 경우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말이 당 지침이지 사실상 지역위원장의 입김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징계 위기에 놓인 지방 의원들이 많게는 30명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이들끼리 집단 반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최고 같은 게 30명이고 제명 처리는 한 1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익산, 김제, 무진장 그래서 지금 함께 합쳐서 지금 하는 게 낫을 것 같아가지고요. 21대 국회를 압승한 민주당 중앙당이 제일 먼저 내세운 덕목은 겸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신 제가 단계인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본물 징계는 겸양의 미덕이 뿌리 깊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익산 출신 국회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와 국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현재 9명이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한 의원 이외에도
군산 출신으로 경기도 광주 갑이 지역구인 소병훈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젯밤 익산 보석박물관 부근 도로 옹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도로를 덮쳤습니다. 버스까지 다니는 곳이라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는데 정작 발주기관은 별것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안전의식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익산 식품클러스터 진입로의 보석박물관 부근 6m 높이의 옹벽이 넘어지면서 도로를 덮쳤고 무너진 옹벽 사이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진 철근들이 얽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로를 통제하고 응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버스까지 다니는 길로 통행하는 차량을 덮쳤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일단 기술자를 불렀거든요. 이게 설계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사고가 난 도로는 준공된 지 7개월에 불과합니다. 퇴근 시간에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로 출퇴근 때 도로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지나갔으면 좀 많이 위험하죠. 아무래도. 그때 안 지나가서 다행이지. 지나갔으면 누구라든지 다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현장을 조사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별것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여 안전의식에 대한 안이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익산청에서 이제 소관이 될 거고요. 비로 인한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 이제 도로 관리 기관이 정부 도청이 되겠죠. 전라북도는 장마에 대비해 일단 응급 복구를 한 뒤 부실 공사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올해 도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90대 여성이 지난 15일 발열과 피로감을 호소해 검사한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아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받다 다음 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증상 발현 전에 텃밭과 하우스 등에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도내에서는 해당 질병으로 작년에도 3명 발병해 1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가축 집단 감염병 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 방역 담당 5급 공무원 A씨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세균성 전염병인 브루셀라병 검사 결과를 무주군에 즉각 통보하지 않아 감염된 소가 팔려가는 것을 막지 못해 이웃 장수군까지 집단 감염시킨 혐의입니다. 대통령 방문으로 구체화한 서남 해상풍력 후속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안 고창 앞바다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면서 군산항 배후항만 조성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도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 완공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20대 발전기가 6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실증단지 부근에 2028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건데 실증단지 조성 과정부터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자재 대부분을 외지에서 배를 타고 들여와 해상에서 조립했습니다. 지금 나셀 같은 경우는 창원 공장, 타워는 포항에서 가져옵니다. 발전기, 그다음에 변압기 이런 부분 다 해외에서 들어오고. 전북에서 생산돼 군산항에서 선적된 것은 날개인 블레이드가 유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런 블레이드 외에도 터빈이나 타워 그리고 하부 구조물 등 대부분의 풍력 발전 기자재를 이곳 군산항에서 선적해 군산항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모든 그 자원과 물동량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군산항 6부두에는 이미 1,500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이 있고 공터로 버려진 7부두는 야적장으로 조성하면 물동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컨테이너가 좀 많이 부족해서 좀 운영 수주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상풍력이 활성화가 되면 경영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도내에서 기자재를 만들고 배후항만까지 조성하는 진정한 뉴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 항만 노동자들이 갑질 중단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발생한 9차례의 굴삭기 화재와 선박 파손에 대한 비용을 원청이 군산 항만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책임을 사측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측이 하루 18시간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동당국에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등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파견 근로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카허카잼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운영자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군산공장에 파견업 허가가 없는 업체 2곳으로부터 148명을 불법으로 받아주는 등 공장 3곳에서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28개 대학이 한국대학 드론 스포츠협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드론 스포츠 활성화와 레저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대학 드론 축구대회와 오는 2025년 전주시가 개최하는 드론 월드컵 대회 등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드론 관련 정보 공유와 프로그램 공동기획 운영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우수 평점을 받은 전주 시내 음식점들이 방역 안심 식당으로 지정됩니다. 전주시는 마스크 착용과 음식 덜어먹기, 업소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음식점을 지정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